2003년 11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소우릅 송우리에 살던 동남중학교 2학년이었던 엄연아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로 보이는 것이 칠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사건 당일인 2003년 11월 5일 오후 4시경 엄연아 양은 그날도 학교 후 친구 4명과 함께 조모군의 집에서 놀았다. 친구들과 함께 놀다 친구 집을 나온 것은 오후 6시였는데 어머니와의 약속된 귀가 시간에 늦어 지름길인 골목길로 진입한 뒤 6시 18분경 어머니에게 곧 간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보통 학교와 집 사이는 800m 정도로 가까웠으며 10분 내외로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그날 오후 엄연아 양의 어머니는 딸이 저녁 9시가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두절되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실종 23일째인 2003년 11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 일대에서 현아 양의 가방, 양말, 교복 넥타이, 장갑, 공책 등이 발견되었다. 유류품이 발견된 지역은 현아 양의 집에서 7.4km 떨어진 곳이었다. 이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밀락동 도로 공사 현장 근처에 쓰레기 더미에서 현아 양의 휴대폰과 운동화가 발견되었다. 이 두 유류품들은 마치 경찰의 수사를 농락하듯 쓰레기 더미 가장 위쪽에 놓여 있었다. 해를 넘겨도 현아 양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2004년 2월 3일에 포천경찰서는 수사전담반을 2개 반으로 확대하고 군인이었던 현아 양의 아버지의 협조 요청에 의해 군부대 장병들까지 동원하여 실종 장소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닷새 후인 2월 8일 오전 9시경 경기도 포천시 소우릅 이동교리 옹달샘 가든 앞 배수로에서 현아 양이 발견되었는데 실종된 지 무려 95일 만의 일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2003년 11월 28일 유류품이 발견된 곳에서 2km, 자택에서는 6km 떨어진 곳이었다. 시신은 나체로 발견되었으며 배수로 앞은 29인치 TV 포장 박스로 허술하게 막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당시 현장에서 쇠스랑도 함께 발견되었다. 경찰은 배수로를 막고 있던 TV 박스를 범인이 준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는데 이 TV 박스는 남양주시의 한 전자제품 대리점으로부터 발송된 물건으로 TV를 수령한 집과 배달원을 조사해봤으나 배달원이 우연히 그곳에 TV 박스를 버렸던 것으로 밝혀져 범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발견되었던 쇠스랑은 주인을 추적하여 찾아냈지만 수개월 전에 주인이 잃어버렸다는 진술만 받았을 뿐이다. 현아 양의 시신은 상반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나 하반신은 깨끗했다. 특별한 결박 흔적이나 외상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이나 끈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없었다. 성폭행 후 살해당했다고 추정했지만 검시 결과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고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상반신이 쥐소동물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검이 불가능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시신의 손톱과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로 보이는 것이 칠해진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아 양은 평소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았고 당시 모교 규율상 학교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등교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칠했다고 여기거나 네일샵에서 칠했다고 보기에는 손톱과 발톱에 칠해진 매니큐어가 너무나 조잡했다. 보통은 손톱 결대로 매니큐어를 칠하는 반면 가로 방향으로 발라 손톱 주변까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적이게도 이 매니큐어는 그녀가 살해된 뒤 칠해졌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살해된 후 손톱과 발톱을 깎은 흔적도 발견되었다. 현아 양의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에서 7m 떨어진 곳에서 콘돔과 정액이 묻은 휴지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엄연아 양을 납치하고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경찰은 배수로 인근을 지난 차량을 조사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유류품은 발견했지만 넥타이를 제외한 교복과 속옷, 스타킹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유류품 중 하나였던 가방 안에서 현아 양의 학원 수강증과 공책이 발견되었는데 하필 이런 부분이 훼손된 채로 발견되었다. 자연 현상에 의해 훼손이 아니고 따라서 범인은 현아 양을 알거나 그녀의 주변 사람인 면식범이라는 설이 범죄심리학자의 의견이다. 시신 상반신의 부패가 심하여 정확한 사인은 불명확하지만 하반신은 깨끗하고 정액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범인은 강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의 교복 넥타이를 제외한 교복, 속옷, 스타킹이 발견되지 않았다. 프로파일러의 분석에 의하면
범인은 현아양을 살해한 후 이것들을 일종의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범인은 현아양의 물품을 보고 범행 당시를 떠올리며 쾌감을 느끼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이상성욕자일 가능성이 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경에 휴대폰 배터리가 강제적으로 분리되었는데 아마도 통화 직후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를 강제로 분리할 경우 정상적으로 전원을 종료했을 때와는 달리 전화를 걸었을 때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고 계속 신호가 갔다. 따라서 이 경우 의도적으로 전원을 끈 것인지 전화가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물론 이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이를 이용해 위치 추적 방지와 함께 가족들이 이상을 감지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현아양이 친구들과 헤어진 뒤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들어갔던 골목길은 마을 사람들만 아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엄양의 실종 당일 마을에서 낯선 흰색 차량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그 차량의 뒷유리는 자켓으로 가려졌다고 한다. 이 차량이 엄양의 실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소한 차량을 이용해 납치하고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범인은 마을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마을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치밀하게 사건을 계획한 면식범이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지만 정상이 아닌 특정한 성도착증이 있는 변태성욕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6년이 지난 2019년 3월 17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보를 요청하는 방송이 나갔다. 오랫동안 미제 상태인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사건에 관한 오정보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범인의 몽타주와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났거나 중요한 단서 등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9년 3월 24일자 방송에서는 좀 더 선명한 몽타주가 공개되었고 그 남자의 매니큐어라는 제목으로 2019년 3월 30일 1162회 방송분에서 본격 방영되었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동일범으로 보이는 인물에 의한 유사한 미수 사건이 있었고 이때 탈출한 제보자 본인이 용기를 내 제보했기 때문이었다. 증언에 따르면 타지에 살던 피해자가 포천시로 올라온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귀가하던 길목에 있던 공업사에서 대기 중인 흰색 승용차가 피해자의 보행 속도에 맞춰 따라왔고 동승을 제안했다고 한다. 가까운 거리라 거절하고 싶었지만 운전자의 태도가 거부하기 힘들고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 탑승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탑승 후 피해자의 나이를 물었고 20살이라는 말에 당황하는 눈치였고 이후에는 별다른 말 없이 운전을 했다고 한다. 운전자는 목적지에 다다랐지만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를 태우고 계속 이동했으며 이때 자신은 미혼인이 고모리 카페 거리에 가서 차 한잔하자며 계속 운행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다리를 차 밖으로 향해 구두가 바닥에 쓸린 채로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했고 차 운전자가 이내 차를 멈춘 뒤 인근 중학교 방향으로 유턴해 사라졌다고 한다. 피해자는 이때 무서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고 일주일 뒤 집에 왔을 때 엄연아 양의 실종 현수막을 보고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운전자가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했으며 최면 요법을 동원해 몇 가지 단서를 더 추적할 수 있었다. 차량 뒤쪽에는 가죽 가방과 카키색 점퍼가 있었으며 운전자의 손톱에 투명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남자라고 보기에는 피부가 화장한 듯 밝았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에 호리호리한 체형이었고 차량의 흰색 번호는 경기 735X번으로 기억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지속적으로 제보가 이어졌으며 그 중에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도 있다고 한다. 여담으로 몽타주가 공개된 후부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인이 누구일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가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994년부터 무기징역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맞지 않게 되었다. 범인은 백색증 혹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환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다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김복준 형사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한 사건 납치 미수 사건과 현아양의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전혀 다른 사람일 확률도 높다고 한다. 납치 미수 사건과 엄연아양 살인 사건은 불과 닷새 간격으로 벌어졌고 닷새 전에 미수 사건을 벌인 범인이 인근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으며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가 검거되었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미수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는 해당 용의자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담당 형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최면을 통해 제작된 몽타주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와 굉장히 닮았다는 것이다. 포천 매니큐어 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법을 비교하는 주장은 이미 당시부터 나왔으며 납치 미수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납치 미수 사건 생존자의 기억이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연말에 업로드된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의 영상 내용에 따르면 방송 이후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고 하지만 제보 대상이었던 용의자는 엄연아 양 살해 사건으로부터 5에서 6년이 지나 자살했다고 한다. 이 용의자가 엄연아 양을 살해한 범인이 맞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은 영원히 범인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이 된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인이 잡힌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 엄연아 양은 사망한 지 2년 후 군부대에서 사망한 홍익선 군과 영혼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현아 양이 실종된 후 엄양의 부모가 실종 전단지를 돌릴 때 비슷하게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진 홍군의 어머니가 도와주면서 맺어진 인연으로 부모끼리 동행하여 영혼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